김씨 표류기. 한강 어느 대교. 쌩쌩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싸늘한 소리가 한동안 흐른다. 안경 쓴 어느 30대의 남자의 무거운 얼굴. 말없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 남자의 표정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희미하다. 일단 대출 원금이 8,500대시겠고요. 오늘까지 미납이자 포함하게 되면 정부에서 1억 1,030만 8천 원이시네요. 네. 확인되셨어요? 예. 더 문의하실 사항 없으시고요.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용기가 생기네요. 감사합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떨굴 것 같은 남자의 눈동자. 남자의 생뚱맞은 말에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쇼핑처럼 쉽고 빠른 대출 해피앤캐시 최정남이었습니다. 딸깍. 차갑게 끊어지는 전화통화. 힘없이 폴더를 접는다. 남자. 천천히 안경을 벗어 양복 자켓 안주머니에 넣는다. 가늘게 한숨이 흘러나온다. 천천히 발밑을 바라본다. 그렇다. 남자는 지금 한강의 어느 대교 난간밖에 위태롭게 서 있다. 남자 뒤로 빠르게 지나쳐가는 자동차들의 무심한 속도. 진정하기 힘든 공포를 애써 억누르듯 질끈 눈을 감는다. 잠시 거친 호흡을 토해내는가 싶더니 툭! 믿을 수 없을 만큼 허망하게 사라져버린다. 잠시 후 풍덩. 작은 물소리만이 퍼진다. 어딘가 철썩 철썩. 평온한 물소리를 따라 얼굴에 잔뜩 모래를 묻힌 채 쓰러져 있던 남자가 희미하게 눈을 뜬다. 그런데 이 몽롱한 그의 시선에 들어오는 풍광은 아주 생뚱맞게도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모래사장, 바람에 흩날리는 평화로운 숲, 어디선가 열도의 낭만적인 멜로디라도 들리는 듯하다. 헤븐? 잠시 멍하다.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자켓 안주머니에 안경을 찾아 쓴다. 저 멀리 올림픽대로를 쌩쌩 달려나가는 자동차들과 고층의 아파트들. 당연히 한강이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면 여전히 모래사장의 작은 언덕을 덮은 푸른 숲이 보인다.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보면 오후 4시를 막 넘을 시각이다. 어쨌건 아직은 살아있다. 병신. 죽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북받치는 감정에 고개를 쳐 박는 남자. 애써 울음을 삼키지만 그럴수록 들썩이는 어깨. 곧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쳐든다. 큰 한숨을 내쉰다. 떨리는 심호흡 몇 번에 겨우 진정되는 감정. 이때 문득 시선을 잡아 끄는 저 멀리 노랗게 빛나고 있는 63빌딩. 63빌딩. 저기라면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무언가의 결심이 선 남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섬. 숲으로 덮인 작은 언덕을 넘는다. 풀과 나뭇가지들을 헤집고 길도 없는 작은 언덕을 넘는다. 마침내 반대편에 이르면 저 멀리 강변도로와 아파트들, 저쪽 편과 별반 상황이 다르지가 않다. 당황하는 남자. 갑자기 다급해지며 빠른 발걸음으로 다른 곳을 향한다. 섬의 또 다른 곳에 다다르면 역시 상황은 매 한 가지다. 연신 주변 둘러보지만 모두 강물로 둘러싸여 있다. 그제서야 여기가 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섬입니다. 섬 위를 관통하는 거대한 대교, 교각 아래로 공명하는 자동차들의 매서운 소음, 도시의 소음 속에 고요하게 떠있는 섬의 모습이 기묘할 만큼 이질적이다.
황당한 남자,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다. 여기는 철수의 보호구역입니다. 땡땡법에 의거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이를 어길 시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까! 까! 철새들의 울음소리가 무심하게 들린다. 첫날 밤. 연신 전원 버튼을 눌러봐도 소용이 없다. 물에 젖어 마시간 핸드폰, 바라보는 남자의 피곤 섞인 짜증, 어둑해진 한강 사이로 하나 둘 켜지는 아파트 불빛들, 잔뜩 몸을 움츠린 채 모래사장에 주저앉은 남자의 모습은 궁상맞다. 어이없게도 뭔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저녁 바람이 차다. 양복 깃을 세우며 더욱 움츠린다. 유람선. 느닷없는 거대한 소리에 번쩍 눈을 뜨는 남자. 나무니까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킨다. 벌써 해는 중천에 떴다. 잘못 들었나? 잠시 멍한데 다시 섬 반대편이다. 벌떡 몸을 일으켜 숲을 향해 마구 달리는 남자.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넘어지고 가까스로 섬의 반대편에 이르면 저 멀리 유유히 유람선 하나가 이제 막 섬을 지나려는 중이다. 반가운 남자, 문득 자신의 모양새부터 의식한다. 넥타이를 곡쳐매며 알량한 매무새를 다듬다. 이제 구조 요청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막상 뭐라 얘기할지 좀 겸연쩍다. 저기요! 들릴리 만무한 소심한 외침.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용기를 내본다. 저기요! 여기 사람이요! 여기 사람 있는데? 사람이, 여기요! 이제 두 팔까지 흔들어 소리치지만 이 소리가 전해지기에는 한강이 생각보단 넓다. 이쯤 되면 체면이고 뭐고 없다. 더욱 소리를 높여 고래고래 소리치는데 이때 가판에 있던 승객 하나가 천우신조처럼 이쪽을 발견한다.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에 마구 팔을 흔들며 구조 요청을 한다. 그래 여기 사람 살려. 뭔 일인가 싶은 승객. 잠시 이쪽을 멍하니 보다가 알겠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손 흔들며 인사한다. 벙치는 남자 더욱 세차게 완전 결사적으로 흔든다. 그러나 남자가 결사적이면 결사적일수록 승객도 더욱 환하게 화답해준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헬프 사람 살려 야 말 새끼야. 친절하게도 끝까지 손을 흔들어주며 멀어져가는 승객. 망연자실 멀어져가는 유람선을 바라보는 남자. 헬프. 찍찍찍. 나뭇가지로 모래사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남자. 땅을 파내듯 모래바닥을 몇 번씩이나 긁어댄다. 보면 협소한 모래사장에 조잡하게 그려진 헬프. 누군가 이 구조신호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행인 건지 쪽팔린 건지 확신이 서진 않습니다. 화면 바뀌면 바위 위에 놓여져 있는 뜯겨진 핸드폰. 물기를 말리고 있다. 모래사장에 쪼그리고 앉은 남자는 아까부터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바짝 마른 입술이 안쓰럽다. 잠시 망설이던 남자. 머뭇머뭇 손을 모아서 물을 떠본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는 질끈 한 모금 마셔보지만 그대로 뱉어낸다.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조립하는 남자. 초조한 손길에 조립이 쉽지 않다. 가까스로 조립된 핸드폰. 잠시 보다가 눈을 감는 남자. 마치 기도라도 올리듯이 이윽고 조심스럽게 핸드폰의 전원을 켜본다. 띠리링. 기적처럼 작동되는 핸드폰. 순간 환희에 차오르는 남자. 애써 침착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배터리가 얼마 없다. 재빨리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예, 119입니다. 119죠? 예,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씀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랄까, 제가 지금 무인도 같은데 갇혀 있거든요. 예? 무인도요. 무인도요? 예. 무슨 무인도요? 글쎄, 이게 지금, 무슨 여기 뭐라 그러더라? 한강에 그거 있잖아요. 한강에, 예. 한강에 무인도. 그쵸, 예. 뚜 끊기는 전화. 황당한 남자. 여보세요? 남자. 제발 신을 누리려다 멈칫한다. 아무래도 얘기가 통할 것 같지는 않다. 삐삐삐삐 곧 꺼질 듯한 배터리가 울어댄다. 전화번호를 검색한다. 가까운 친구의 번호를 찾는 남자의 초조한 손길. 이때 띠리리링 때마침 울리는 벨소리. 흠칫한 한 남자. 얼떨결에 전화를 받으면 느닷없이 비현실적으로 명량한 목소리. 행복한 하루 되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SK텔레콤 이민정입니다. 김성근 고객님 맞으시죠? 예, 맞는데 제가 지금 좀 바쁘거든요. 바쁘십니까? 고객님, 근데 고객님, 이번에 저희가 우수 고객님에 한해서 특별 이벤트를, 그러나, 남자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매뉴얼화된 멘트를 마구 쏟아대는 명랑한 텔레마케터. 저기요, 여보세요? 남자의 말에 아랑곳 없이 다음 멘트들이 기계적으로 쏟아진다. 삐삐삐 바닥을 드러내는 배터리. 다급한 남자. 이번엔 텔레마케터의 말을 자르면서 저기요. 지금 제가 급해서 그러거든요. 119 신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인도에 갇혀서 그래요. 무인도 말씀이십니까, 고객님? 예. 맞아요. 그러십니까? 근데 고객님, 이번 이벤트는 참가만으로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황당한 남자. 삐삐삐 당장이라도 꺼질 듯한 배터리. 2판 4판이다. 남자도 이제 자기 말을 두서없이 마구 쏟아낸다. 아니 진짜로 제가 지금 무인도인데요. 한강 있잖아요. 섬 같은 게 하나가 여기 63빌딩 보이고 국회의사당 보이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서로 듣지 않는 두 사람의 멘트가 마구 뒤섞일 즈음 삐삐삐 마지막 울음을 내며 삐리링 핸드폰 전원이 꺼진다. 그와 동시에 절규를 한다. 전원이 나간 핸드폰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남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남자. 다시 한번 전원을 켜보지만 소용이 없다. 재차 시도해도 전원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 점점 세차게 버튼을 누르던 남자. 급기야 폭발하듯 핸드폰을 내동댕이 친다. 완전 패닉 상태의 남자. 더는 못 참는다. 뭔가 결심이 스친다. 탈출. 그의 시선으로 들어오는 저 멀리의 강변. 다소 멀어 보이지만 맘먹고 헤엄쳐가면 또 못 갈 거리만도 아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주 잔뜩 긴장한 남자. 떨리는 몸짓으로 한 발을 조심스럽게 강물에 내디딘다. 순간 차가운 강물이 온몸에 스미듯 가벼운 경련. 크게 한번 심호흡하더니 굳은 결의로 한 발짝 한 발짝 첨벙첨벙 강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간다. 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떨리던 호흡이 급기야 발작처럼 거칠어진다. 어느새 허리깨까지 차오른 물.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심장마비라도 걸린 듯 거친 호흡이 터져나온다. 팽창한 동공이 요동치듯 떨리더니 풍덩 그 자리에 맥없이 주저앉는 남자. 깊은 물일 리가 없는데 익사할 듯이 허우적댄다. 그의 시선으로 넘실거리는 물살, 저 멀리 강변의 모습이 춤추듯 흔들거리더니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사라져버린다. 하얗게 일어나는 물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뿌연 강물속이 공포스럽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의 시선. 여전히 무심하게 존재하는 저 멀리 잡히지 않는 강변의 모습.
다시 꼬르르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시선. 기억. 검고 뿌연 강물 속 그 진공의 공포를 헤치고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 갑자기 야외 수영장이다. 풀장 밖 어느 수영복 중년이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다. 근엄한 얼굴. 보면 풀장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남자. 아빠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라 그랬지? 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꼴딱꼴딱대는 어린 남자. 그렇게 자꾸 허우적거리니까 더 빠지지 마. 팔을 이렇게 저 하면서 안 돼 그게? 우드라이 새끼. 남자 새끼가. 그렇게 한동안 허우적대던 남자의 시선이 다시금 물속으로 가라앉자 물보라와 함께 사라진 아버지. 희뿌연 강물 속 곧 다시 떠오르는 그의 시선 앞에 똑같은 수영장. 그러나 이번엔 아버지가 아닌 생뚱맞게 면접관이 앉아있다. 이 재취업이긴 해도 나이가 좀 있으시네. 뭐 토익도 700이 안 되고. 아니 뭐 회사는 왜 그만두셨어요? 수영장에서 꼴딱꼴딱 버둥대는 남자. 결국 제대로 말도 못하고 물에 잠기는 남자. 또다시 잠기는 남자의 시선. 희뿌연 강물 속을 뚫고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똑같은 수영장. 이번엔 만돌린을 든 가수가 여러 명의 하와이안 무예들과 흥겹게 춤추며 노래한다. 대출도 쇼핑처럼 쉽고 빠르게. 대출도 쇼핑처럼 쉽고 빠르게. 그 모습을 망연자실 보던 남자가 씁쓸한 미소를 흘리며 꼬르륵 완전 잠긴다. 다시 돌아오다. 가까스로 섬으로 돌아온 남자. 모래사장에 하얀 구토를 쏟아낸다. 대자로 뻗는다. 안경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다.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 한참을 힘겨워하던 남자. 그 입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웃음이 삐져나온다. 점차 미친놈처럼 키득대는 남자. 왜? 뭐 하려고? 아니, 나가면 뭐 할 건데? 나 진짜 어이없네. 저 멀리, 변함없이 또 한 번의 태양이 서서히 지고 있다. 인사. 강렬한 태양, 바위에 기대어 널브러져 있는 탈진 상태의 남자. 초점 없는 눈동자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다. 아까부터 힘도 없고 성의도 없는 동작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뭔가를 웅얼거린다. 잘 들어보면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 떠있고 보면 저 멀리 유람선이 보인다. 여전히 친절하게 손 흔들며 인사하는 또 다른 승객이 꿈인 듯 멀어져 가고 있다. 문득 흔들던 손을 멈추는 남자. 굳은 표정으로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숲. 머리 위. 무언가를 올려다보고 있는 그의 동공이 어지럽게 떨리고 있다. 보면 나뭇가지에 고리를 만들어 매달은 스트라이프 넥타이. 이 짧고 엉성한 매듭 앞에 선 남자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마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파르르. 얼굴에 일어나는 경련. 바닥에 놓인 작은 돌멩이. 그 위에 천천히 한 발 딛고 올라서는 남자. 이때 갑자기 저 멀리서 우잉 울리기 시작하는 사이렌. 남자 멈칫한다. 뭔 일인가 싶은데 곧이어 이어지는 방송 멘트. 여기는 그 민방위 본부입니다. 현재 시각 비상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천천히 손목시계를 보는 남자. 이제 막 2시를 넘은 시각. 민방위 훈련 끝나고 죽을까? 잠시 고민이 됩니다. 말도 안 된다. 잠룡을 털어내듯 세차게 도리질. 심호흡 한번 하고 사시 너무 떨듯 떨린 몸으로
마침내 고리 안으로 고개를 들이민다. 머리가 고리 안으로 들어가자 덜컥 죽음의 물리감이 전체 세포로 전해져 온다. 목을 뚫고 나올 듯 툭툭 굵은 핏대가 선다. 거친 호흡 사이로 괴상한 신음마저 흘러나온다. 위태롭게 기우뚱거리는 작은 돌멩이, 그 위에 까치발, 생과 죽음을 가르는 매우 미세한 높이. 질끈 눈을 감아버리는 남자. 이제 모든 신경이 코앞의 죽음으로 집중되려는 찰나 꿀렁, 느닷없이 요동치는 내장. 반사적으로 고리에서 머리를 빼는 남자. 배를 감싸진다. 곧 설사라도 삐져나올 듯 살살 약 올리며 아파오는 배. 잠시 미동 없이 엉거주춤 선다. 다소 진정된 듯 조심조심 심호흡 다시 감정 잡고 고리 안에 재차 머리를 들이민다. 다시 죽음의 순간 온몸으로 맞이하려는데 꿀렁 또다시 요동치는 배. 얄궂은 타이밍 죽지도 못하고 얼굴은 하얘지고 식은땀은 나고. 아무튼 어정쩡한데 결정적으로 크게 꿀렁. 못 참겠다. 자살이고 나발이고 막 나오려는 설사를 부여잡고 조금 더 깊은 숲으로 뛰어드는 남자. 사루비아. 풀숲을 헤치고 들어오자마자 바지부터 내려 젖힌다. 젖히자마자 지체 없이 요란하게 터져나오는 그것. 예의 그 해방감이 남자의 얼굴 전체에 퍼진다. 민망한 신음과 함께 또 한 번 쏟아지는 설사. 방금 전 죽음 앞에 선 남자의 얼굴인가 싶은 이 충만한 행복감. 이때 문득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 동그랗게 떠지는 눈동자. 보면 쪼그리고 앉은 남자 주변으로 거짓말같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새빨간 사루비아. 홀린 듯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가 머뭇머뭇 손을 뻗는다. 조심스럽게 코앞에 사루비아 한 송이를 똑 따본다. 왠지 모를 감정에 휩싸이는 남자. 사루비아를 천천히 입술로 가져간다. 딱지가 앉은 거칠게 메마른 입술에 아주 탐스럽게 익은 빨간 사루비아가 닿는다. 쭉 사루비아 한 잎을 빨아넘기면 남자 혀 전체에 타고드는 이 사루비아의 달콤한 향기. 남자의 목젖이 크게 꿀렁거리며 달콤한 액체를 삼킨다. 순간 얼어붙듯 굳어버리는 남자의 몸뚱아리. 천천히 다른 한 송이를 따서 먹는다. 점점 분명해지는 달콤함. 다시 한 송이 딴다. 또다시 한 송이를 딴다. 감은 남자의 두 눈에서 어느새 생뚱맞은 눈물이 떨어진다. 사루비아. 먹어본 지 10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달콤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달콤합니다. 삶이 달콤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100년 만에 해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아주 알 수 없는 눈물이 자꾸 터져 나온다. 콧물도 나온다. 침도 나온다. 그리고 설사도 나온다. 온몸에서 자꾸 쏟아내고 싶은 무언가가 자꾸 나온다. 훈련 종료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그렇게 빨간 사루비아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오열하는 남자의 모습이 한동안 계속된다. 여전히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빈 넥타이 고리. 그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남자. 죽는 건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가버린다. 괜한 바람에 빈 넥타이 고리를 가볍게 흔든다. 식수. 첨벙. 고개를 강물에 쳐박고 꿀꺽꿀꺽 한강물을 들이키는 남자. 빈 샴푸통, 새우깡 봉지 따위에 쓰레기가 떠있는 한강물을 아주 잘도 먹는다. 고개를 쳐든 남자의 얼굴에 이제 묘한 생기가 감돈다. 누구를 향한 건지 알 수 있다. 마치 세상을 향한 듯. 좋네. 아직 물맛이 좋아. 시원만 하네.
식량. 나무 밑둥에 잔뜩 피어있는 정체불명의 버섯. 남자 한 움큼 뜯어 잠시 바라본다. 뭐 대수인가요? 먹어서 죽기라도 하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지체 없이 입안에 버섯을 구겨 넣는 남자. 우걱우걱.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갑자기 이 삶이 편리해져요. 맛이 괜찮은가 보다. 허겁지겁 나머지 버섯을 해치운다. 오리배. 모래사장 비닐포대를 질질 끌며 강물에 떠내려온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남자. 모래 속에서 무언가를 주워든다. 세탁용 세제통이다. 새거다. 남자 비닐포대에 세제를 집어넣는다. 포대 안에는 깨진 세숫대야, 빈 페트병, 부러진 대걸레, 죄다 쓸데없는 것들 뿐이다. 남자 몇 걸음 못 가서 또 뭔가를 주워드는데 이번엔 낡은 배구공이다. 윌슨이란 마크가 선명하다. 잠시 의미심장하게 보던 남자. 갑자기 뻥! 한강을 향해 배구공을 쳐버린다. 허무하게 한강으로 사라지는 배구공. 무심하게 걸음을 때렸는데 문득 전방에 뭔가를 발견하고 멈칫한다. 저 멀리 생뚱맞게 삐죽 튀어나온 오리대가리. 잠시 멍하게 보던 남자. 갑자기 비닐포대를 집어던지고는 냅다 달려간다. 화면 바뀌면 오리대가리를 잡고 낑낑대는 남자. 모래 속 깊이 파묻힌 오리배는 쉽게 빠지지가 않는다. 손으로 팍팍 모래를 퍼내고 다시 오리대가리를 잡고 있는 힘껏 당기자 가까스로 빠져나오는 오리배. 그러나 배 부분이 반쪽으로 두 동강이 나 있는 상태다. 잠시 허탈하게 보는가 싶더니 남자 얼굴에 갑자기 피식 안도의 미소가 번진다. 망가진 배. 차라리 다행입니다. 불. 여기온으로 벌써 몇 번째 석양이 지고 있는지 모른다. 한켠에는 주워온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있고 푹푹푹 모래사장에 쪼그리고 앉아 가열차게 뭔가를 하고 있는 남자의 뒷대. 보면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쥐고 다른 나뭇가지에 마구 비벼대고 있는 중. 무인도 하면 떠오르는 얘의 그 그림대로 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늘 그렇듯 불이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법. 가시 박힌 손가락들을 호호 불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벼댄다. 남자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생존을 향한 인간 본연의 숭고함이랄까. 구슬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비벼대고 비벼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툭! 나뭇가지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바지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라이터와 담배를 꺼낸다. 거봐 이씨 다 개뻥이라니까. 불량자. 너무도 쉽게 지핀 모닥불. 웅크린 채 몰아놓은 남자. 타오르는 불꽃을 넋놓고 바라본다. 작게 노래도 흥얼거린다. 몇 소절 못 가서 노래 가사가 막히고 만다. 남자 바로 누워 희미한 한숨을 내뿜는다. 딱히 할 일이 없는 밤.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다. 지갑을 펼쳐서 괜히 뒤져본다. 촌스럽게 생긴 주민등록증 사진, 몇만 원도 안 되는 지폐, 영수증, 그리고 지갑에 빼곡히 꽂힌 여러 장의 신용카드. 신용카드를 하나하나씩 빼며 불량. 골드문 뭐하냐 이 불량인데 이 비용신. 아유. 다시 한숨. 고개를 돌려보면 가깝고도 멀게 병풍처럼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네온 불빛들. 자신과는 무관하게 빛나고 있는 그 풍경들을 보자 묘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상체를 일으키는 남자. 갑자기 전방을 향해 야! 야! 여전히 무심한 도심의 불빛들. 근엄하게 빛나고 있는 국회의사당도 보인다. 진짜 안 들리냐? 안 들려? 오겐키 데스까? 역시 돌아오는 대답은 자동차 소음뿐이다. 남자
벌떡 일어난다. 갑자기 바지를 내린다. 팬티도 내린다.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골반을 마구 흔들어대며. 봐봐! 이게, 이래도 불량이야! 아! 두고 봐, 이 새끼들아! 이딴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왔다시와! 오겐키 데스다! 이 씨발놈들아! 남자. 들고 있던 신용카드를 강물을 향해 힘껏 던진다. 공중에 날리는 카드들. 씩씩대는 남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기분이 상쾌해진다. 도시의 불빛을 머금은 강물이 말없이 흘러만 간다.